안녕하세요, 문헌회계사입니다. 이제 곧 연말 정산 시즌인데요.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급여 통장 받아보면은 계약한 급여보다 더 조금 받죠. 급여에서 세금이 너무 많이 떼이고 통장에 들어오죠. 그래서 이제 연말 정산 시즌 때 한 푼이라도 더 세금을 줄여서 돌려받아야 될 건데요. 그래서 제가 도움을 드리고자 오늘은 연금 계좌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연말 정산 시 세금을 돌려받는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일단 세액공제라는 것은 낼 세금이 있어야 공제받는 것이기 때문에 낼 세금보다 공제액이 더 많은 경우에 추가로 환급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세금을 100만원을 내야 되는데 공제액이 200만원이다. 그러면은 100만원까지만 공제가 되는 거예요. 아직 소득이 없는 학생분들은 해당 사항은 없고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기억했다가 취업하면은 써먹어야지, 주위 사람들한테 알려줘야겠다, 이런 정도로 가볍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로소득자가 아니라 월급에서 3.3% 원천 징수하고 이렇게 수령하시는 프리랜서 분들 많잖아요. 그리고 4대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들도 해당이 되고요. 하지만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고 일용직으로 단순히 근무하시는 분들은 딱히 해당 사항이 없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연말정산이 뭐냐 더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게 연말정산의 구조거든요. 좀 복잡하니까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외우지는 않으셔도 되는데요. 국세청에서 1년 동안 월급 받을 때 간이세액표라는 것에 따라서 원천징수된 금액을 받거든요.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걷어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한번 따져보고 재계산을 해요. 재계산된 세금보다 많은 세금을 매월 냈다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걷었으면 더 징수하는 그런 절차를 연말정산이라고 하고요. 일단 아셔야 될 게 연말정산은 개인이 신고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진행을 하는 게 연말정산이고요. 그리고 개인이 회사가 연말정산을 하기 위한 이런 로우 데이터를 제출을 합니다. 개인은 국세청 홈택스라는 곳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PDF 자료라는 게 있어요. 그 PDF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고, 그리고 월세액 세액공제 등 국세청에서 조회가 안 되는 항목들이 있는데 그런 항목들을 추가로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PDF라는 것은 1월 15일부터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연말정산의 흐름은 보여드리는 표와 같은데요. 총 급여액이 급여 근로계약서상 계약하는 그 금액이에요.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차감하고, 뭔지 모르셔도 돼요. 그리고 소득공제, 인적공제라든지 뭐 여러가지 뭐 보험료 공제도 있고요. 여러가지 공제를 차감한 다음에 나온 과세표준에 이 세율은 6%에서 42%까지 있거든요. 적게 버시는 분들은 6%만 내고 많이 버시는 분들은 42%를 내게 돼요. 세율을 곱해준 다음에 세액공제라는 것을 차감합니다. 결정세액이라는 게 나오고요. 이게 재계산된 세금이에요. 이 기납부세액이라는 게 매월 월급에서 차감되는 금액 있잖아요. 원천징수된 금액이랑 비교해서 더 냈으면은 환급해주고 덜 냈으면은 다음 달 급여에서 더 내게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게 같은 연봉을 받는 사람들도 사람마다 부양가족 수도 다를 거고 즉 감면되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총 납부하는 세금은 다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공제를 받아야 되는지 찾아서 최대한 반영을 해야 세금이 더 조금 나오겠죠. 제가 오늘 추천드릴 연말정산 공제 항목은 연금계좌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인데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공제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1년에 115만원이나 세금을 혜택을 볼 수 있는데도 이 115만원을 그냥 안 가져가시더라고요. 일단 연금계좌 세액공제가 뭐냐? 여기 있는 세액공제인데요. 연금계좌 세액공제라는 건 연금소득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취지에서 시작됐어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중에서 그 해당 과세기간, 즉 2020년 동안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있을 경우에 연금계좌에 넣은 금액의 12%에서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득을 안 봐도 1년에 12%에서 15%는 무조건 먹는다고 보시면 돼요. 무조건 하셔야 돼요. 연금계좌에 넣어놓기만 하고 주식을 안 사도 돼요. 그런 분들도 넣어놓기만 해도 115만원 꽁으로 먹는 거기 때문에 한도까지는 납입하시는 것을 추천하는데요. 그게 뭐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연금이란 게 뭐냐? 연금이라는 것은 연금의 종류에 대해서 간단히 짚고 넘어갈 건데요. 연금에는 이제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이 있어요. 이 공적연금은 흔히 국민연금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국민연금이 있고 공무원연금이 있습니다. 사적연금에는 개인연금이랑 퇴직연금이란 게 있는데요.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이 사적연금입니다. 개인연금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은행에서 가입하는 연금저축 신탁, 증권사에서 가입하는 연금저축펀드, 보험사에서 가입하는 연금저축보험인데요. 이 셋 중에 하나에다가 넣으면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이 연금저축 신탁은 2018년 이후로는 판매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논외로 말씀을 드릴 거고, 이 연금저축펀드와 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두 개 간단히 비교하자면 보험은 이제 원리금, 내 원금은 어느 정도까지 보전되는 대신에 수수료가 많습니다. 확정형이고 종신형이냐 이런 상품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펀드 같은 경우에는 원리금 보전이 안 되는 대신 수수료가 적고 내가 원하는 상품에
세금에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연금저축보험에서 가입을 했다면 연금저축 펀드로 넘어올 수 있어요. 저는 연금저축 펀드를 가입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수수료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수수료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연금저축 펀드로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하셨던 분들도 증권사 가서 이전하려고 합니다 하면은 전부 이전이 되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이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가입하는 퇴직금이 있잖아요. 1년 이상 근무를 하면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 회사에서 가입하는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이 퇴직연금 말고도 개인이 별도로 증권사 가서 IRP 계좌 가입이 가능합니다. 증권사에 가서 연금저축 펀드와 IRP 계좌를 만드시면 됩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세금 혜택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계좌 두 개를 만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얼마까지 넣어야 되냐 했을 때 연간 세액공제 한도가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연 400만원까지 공제가 되고요. 퇴직연금은 연금저축이랑 합산해서 연 700만원이 가능합니다. 50세 이상의 경우에는 연금저축 한도가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어나요. 그래서 퇴직연금은 연금저축과 합산해서 9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22년까지요. 하지만 이제 총 급여가 1.2억 원, 종합소득금액 기준으로 보면 1억 원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 그냥 이런 게 있겠구나 하고 넘기세요. 이 400만원이고 합산하여 700만원이다. 이게 어떤 케이스냐? 이 세 가지 케이스로 예시를 들어볼 건데, 연금저축이랑 퇴직연금 한도가 700만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연금저축이랑 퇴직연금에 400만원, 300만원 넣을 경우에는 전부 세액공제가 가능하고요. 반대로 이제 두 번째, 연금저축에는 700, 퇴직연금에는 안 넣을 경우에는 연금저축 한도인 400만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하고요. 세 번째 케이스, 연금저축에는 빵원, 퇴직연금에는 700만원 넣을 경우에 퇴직연금 한도인 700만원까지 전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 케이스대로 하면 되지 않냐, 뭐 하려고 굳이 통장을 두 개 만드냐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는데요. 이제 세 번째 케이스가 편해 보일지는 몰라도 퇴직연금 IRP 계좌에서는 전체 중에 30%만큼은 반드시 안전자산이라는 곳에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주식이라든지 이런 위험자산에 투자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케이스 1번처럼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이 케이스 1번처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연간 납입 한도는 두 개를 합쳐서 1,800만원까지 가능하고요. 그러면은 700만원을 왜 다 IRP로 넣지 굳이 나눠서 설명하냐라는 건 방금 말씀드렸죠. IRP는 채권이라든지 이런 안전자산에 30% 투자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400만원, 300만원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처 마음에 드는 증권사에 가셔가지고요, 이 연금저축이랑 IRP 계좌를 개설한다고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세액공제를 받으려면은 이 연 400만원이고 연 300만원이니까 자동이체를 걸어놓는다. 그러면은 매월 연금저축은 33.4만원, 그리고 IRP 계좌에는 매월 25만원씩 자동이체 해달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근데 이게 자동이체는 꼭 할 필요는 없는데요. 1월에서 12월 합쳐서 400만원, 300만원이냐를 판단하기 때문에 1월 1일에 400만원, 300만원을 전부 내셔도 되고요. 12월 31일에 전부 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혜택이 얼마 받을 수 있냐라는 것은, 연금계좌 세액공제 혜택은 본인의 소득이 얼마냐에 따라서 공제 한도와 공제율이란 게 달라지는데요. 50세 미만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급여 기준으로 세 가지 케이스를 나눌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회사에 다녀서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은 총급여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 괄호 안에 표시된 종합소득 금액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사업만 하셔서 사업소득만 있는 분의 경우에는 종합소득 금액이란 게 뭐냐, 이 세무상 매출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이런 순이익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총급여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115만 5천원까지 받으실 수 있고요. 총급여가 5,500만원 초과하고 1억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92만 4천원, 총급여가 1억 2천만원 초과인 경우에도 92만 4천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표에서 보여드렸듯이 50세 이상이며 총급여가 1.2억 원 이하, 금융소득 종합과세 들지 않는 사람의 경우에는 한도가 조금 더 늘어났다고 했잖아요. 900만원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이 세액공제되는 금액이 148만 5천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5,500만원 초과 1억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18만 8천원, 1억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92만 4천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연봉이 많아도 92만 4천원은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모두들 이 혜택 꼭 챙겨 가셨으면 좋겠네요. 추가로 설명드리자면, 이 연금 계좌 세액공제라는 것은 근로소득자가 아니더라도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많은 분들이 놓치는 사항 중에 하나가 월세액 세액공제예요. 이 세액공제도 상당히 유용한데요. 자취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특히 외지에서, 특히 서울에서 자취하시는 분들은 서울 집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이 집을 매입하기는 쉽지 않고 비싼 월세를 주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건데요. 1년 월세 750만원 한도로 총급여
중에서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3.2%를 공제받아서 99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총급여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분들은 82만 5천원을 공제받으실 수 있고요. 하지만 7천만원 초과하시는 분들은 월세액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받을 수 없다는 점, 연금계좌 세액공제 같은 경우에 해당 증권사 계좌에 입금만 하면은 국세청에 자동으로 집계가 돼요. 그래서 연말정산 간소화 PDF를 다운받으면 거기에 반영이 되어 있지만 월세액 세액공제 같은 경우에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월세 사시는 분들은 직접 회사에 월세 이체 내역과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셔서 직접 받으셔야겠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반드시 근로소득이 있어야 됩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분들은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 그러면 50세 미만의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를 기준으로 하면은 1년에 750만원의 월세를 내고 살아가는 경우에는 제가 설명드린 두 가지 세액공제를 전부 적용하면은 214만 5천원을 돌려받으실 수 있고요. 당장 근처 증권사 달려가서 연금저축펀드 그리고 IRP 계좌 만드시고요. 한도까지 400만원, 300만원 입금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연금 계좌의 취지상 연금으로 받으라는 뜻이기 때문에 55살 이후에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연금의 형태로 받아야 돼요. 그러면 55세 이전에 빼면 어떻게 되냐? 세액공제된 부분을 빼내면은 공제된 금액을 다시 토해내야 되고요. 세액공제 안 된 추가로 납입한 부분은 빼내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55세 이전까지 못 팔아서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이게 돈이 묶이잖아요 라고 하실 텐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못 파는 게 장점입니다. 왜냐하면 연금저축 계좌로 주식을 하게 될 건데요, 주식은 안 팔아야 돈을 법니다. 그러면 입금하고 뭐 사야 되냐? 연금 계좌의 취지는 나이 들어서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목적이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수익률도 좋은 ETF를 매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린 214만 5천원 맛있게 드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헌에게